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사랑에 빠지면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확신을 받고 싶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이성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박선희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남자에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6가지 표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오히려 그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지면 모든 중심이 그 사람에게 쏠리게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혼자였던 분이라면 한 사람을 향한 애정이 온몸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이 말 감정은 진실할지 몰라도 남자에게는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6세 주부 이 여사님은 오랜만에 만난 좋은 인연에게 너무 빨리 마음을 내보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남성이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듣고부터 서서히 연락이 줄고 점점 멀어졌다는 거죠. 그녀는 진심을 고백했지만 상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추격자의 위치에 있을 때 더 매력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자가 너무 일찍 내 인생은 당신이 전부예요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관계는 균형을 잃고 상대는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 앞에서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속도와 표현 방식입니다. 상대가 감정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마음을 쏟아버리면 그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라는 말은 결국 당신이 나를 책임져야 해요라는 무언의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무게가 큰 순간 남자는 부담을 느끼고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게 되죠. 사랑은 함께 걸어가는 감정이지 한쪽이 끌고 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을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겁니다. 말로 의존을 표현하는 대신 당신이 스스로 단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남자의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커져서 무심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졌다면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무슨 사이예요? 이 말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지금 뭐예요? 우린 무슨 사이인 거죠? 애매한 관계가 계속될수록 확실하게 이름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관계의 흐름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58세 김 여사님은 한 남성과 몇 달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생일 선물도 챙겨주던 그 사람이 정작 우리 무슨 사이냐는 질문에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운 침묵으로 일관했죠.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여사님은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난 진짜로 궁금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그 질문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남자에게 우린 무슨 사이예요? 라는 말은 지금 결정을 내려라는 압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이 아직 깊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갑작스럽게 책임과 관계 규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죠. 중장년 남성일수록 감정 표현보다 안정과 리듬을 중시합니다. 서서히 다가가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라죠. 그런데 갑자기 지금 무슨 사이냐는 질문은 그들이 좋아하는 흐름을 끊어버리는 방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질문은 상대의 감정보다 내 감정을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더 클 때 나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정도 마음을 주었으니 이제 당신도 나에게 답해주세요. 이런 심리가 깔려 있죠. 하지만 감정은 숫자나 공식처럼 정확히 정의되고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말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을 가볍게 생각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있고 일상을 함께 나누려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관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굳이 말로, 이름으로 정리하려 할 때 오히려 그 관계는 더 불안해지고 맙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이 관계 뭐라고 불러야 하지?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걸 꼭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도망가지 않도록 당신은 흐름을 지켜주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쌓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사이인지 묻는 대신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에 집중해 보세요. 진짜 사이는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온도와 시간으로 완성되는 것이니까요. 3. 전 여자친구 얘기 좀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의 과거도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굴 만났는지, 어떤 연애를 했는지,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존재일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말, 전 여자친구 얘기 좀 해줘요는 절대 말해선 안 되는 위험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59세 최 여사님은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무심코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혹시 예전에 만났던 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 남성은 당황한 듯 말끝을 흐리더니 며칠 후부터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죠. 사실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비교와 평가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 질문에 감정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중년 이후 남성들은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걸 꺼려합니다. 특히 연애나 결혼, 이혼 등 복잡한 관계를 겪은 이들에게 전 연인 이야기는 되도록 봉인하고 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걸 건드리는 순간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그 남자의 불편한 기억을 다시 꺼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질문이 남자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캐물으며 나는 당신을 평가하고 비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방어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남자들은 현재의 관계를 현재의 감정으로 보길 원합니다. 지금 당신과의 시간이 즐겁고 따뜻하다면 그걸로 충분한데 그 감정 위에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들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나랑 그 여자 중 누가 더 나았을까라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비교가 아닌 연결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의 지금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혹시 지금 상대의 과거가 너무 궁금해서 입술 끝까지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면 한 번 더 삼켜보세요. 그 호기심 하나가 지금의 안정된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의 과거가 궁금할수록 당신의 현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사람은 과거가 아닌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4.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가장 힘든 건 확신이 없는 감정입니다.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상대의 마음이 어디쯤인지 알 수 없을 때 문득 이런 말이 터져나오죠.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은 당신의 불안을 털어놓는 것이면서 동시에 상대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감정을 명확히 말해줘요. 라는 요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한 남성과 교제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요. 이런 말을 여러 번 꺼냈다고 합니다. 난 진지한데 당신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날 좋아하시는 건지도 헷갈려요. 그럴 때마다 남성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고 결국 너무 부담스럽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죠. 남자는 감정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들은 쉽게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며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려 하죠. 하지만 여자가 그 행동보다 빠르게 마음의 정의를 요구하면 그들은 이 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진지해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라는 말은 그 자체로 당신의 불안함을 드러내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남자는 이런 감정의 불균형을 느끼는 순간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또한 이 말은 상대가 뭔가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사람은 왜 자꾸 확인하려 하지? 라는 불편한 질문에 휩싸이게 되죠. 사랑은 확인받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챙기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작은 말투에도 미소를 지어준다면 그건 이미 말보다 큰 감정입니다. 혹시 요즘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상대의 감정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다면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의 감정이 무르익기도 전에 당신이 먼저 결과를 요구하면 그는 아직 펴지지 않은 꽃잎처럼 다쳐버릴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을 땐 그 마음을 끌어내려 하기보다 당신이 주는 따뜻함으로 그의 마음이 스스로 열리게 만들어 보세요. 5.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다고 느낄 때, 그리고 마음을 많이 쏟았다고 느낄 때 문득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불안해서 묻는 말일 수도 있고 확신이 필요해서 꺼낸 말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질문은 지금 그가 당신에게 걸어오고 있는 속도와 상관없이 결정을 강요하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 여사님은 한 남성과 몇 달간 좋은 관계를 이어가던 중 이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이대로 만나면 뭐가 되는 거죠? 당신은 나와 장기적으로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 남성은 잠시 멈칫하더니 그 질문은 너무 빠르네요 라고 답했고 그날 이후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남자는 관계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원합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연애의 속도보다는 편안한 연결감을 더 중시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적지를 정해달라는 질문을 받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더 나아가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에게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죠. 이럴 때 남자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말을 아끼고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관계 자체를 정리해버리는 것. 왜냐하면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라는 방어적 감정이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관계의 진심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를 명확히 하고 싶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남자의 입장에선 그 말이 책임지라는 압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계란 서로의 온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 흐름을 무시하고 결론부터 요구하면 상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우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라는 물음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걸 입 밖으로 꺼내기보단 조용히 당신의 행동으로 알려주세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당신은 지금 이 흐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요. 말로 이끄는 사랑보다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랑이 오히려 오래갑니다. 그 사람이 목적지를 말해주기 전에 당신이 그의 방향이 되어주는 게 진짜 사랑일 수 있습니다. 6.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사랑을 하다 보면 마음이 커질수록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당신은 나만큼 안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죠.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말은 겉으론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의 마음을 강제로 꺼내려는 감정 압박일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55세 이 여사님은 좋은 분위기의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지만 자꾸 불안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는 표현이 서툴렀고 자신은 매일 안부를 묻고 메시지를 보내고 먼저 약속을 제안했죠. 결국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당신 생각이 나는데 당신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죠? 그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칠 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관계를 잠시 멈추자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크기를 비교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사랑하는지를 따지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동등한 감정이 아닌 무게 싸움으로 변질되죠. 남자들은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감정을 평가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라는 말은 당신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나는 약자예요. 당신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그 말 안에는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무의식적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남자는 자신이 갑자기 관계의 결정권자가 된 듯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조용히 관계에서 빠져나가려 하죠. 중장년의 사랑은 더 조심스럽고 더 따뜻하게 흘러야 오래갑니다. 표현의 진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사랑은 내가 얼마나 주는가 보다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나와 함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당신 옆에 머무르고 있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감정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굳이 확인하고 비교하려 들면 지금의 따뜻함마저 멀어질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나만 너무 애쓰는 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 감정을 굳이 말로 표현하기보단 당신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좋은가? 그 대답이 그렇다라면 지금도 괜찮은 사랑입니다. 관계는 줄다리기가 아니라 서로가 조금씩 다가가는 춤입니다. 한 걸음 빠르다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그 따뜻한 한 걸음이 상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남자에게 빠져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6가지. 여러분 마음에 남는 문장이 있었나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우리 무슨 사이예요? 전 여자친구 얘기 좀 해줘요. 당신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 말들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진심에서 나왔지만 상대에게는 부담, 불안, 회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사랑은 서로를 서서히 알아가고 감정을 말보다 행동으로 느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말보다 공간과 여유를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로 관계를 이끄는 대신 당신이 보여주는 단단한 모습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들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이야기 속에 이건 내 얘기 같다 싶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의 하나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작은 이야기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